자, 3, 4월 강의, 올해 강의 전반적인 사항들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전체적인 강의의 포인트 자체는 초반부터 비슷합니다. 구조화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세세한 이론들 열심히 확인을 하고 문제 상황에 맞는 다양한 실전 자료들이나 사례들 많이 확인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데 3, 4월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1, 2월도 이론 강의고 3, 4월도 이론 강의인데 뭐가 다르냐, 똑같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포인트, 그걸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그 강의의 대상이 좀 다릅니다. 1, 2월 강의는 교육학을 한 번도 공부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고 3, 4월은 아니야 나 좀 알아. 그래서 교육학 전반적인 사항들은 좀 알아. 그러니까 세부 사항이 다 인출이 되진 않더라도 이전에 공부해 본 경험이 있어. 그래서 재수 이상이시거나 아니면 1, 2월 강의를 듣고 3, 4월로 진행하시는 경우 3, 4월이 심화, 이론 그리고 활용의 그 시작이 되는 활용 연습을 처음으로 하게 되는 그 반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같아요. 교재는 1, 2월 달에 썼던 기본서를 똑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1, 2월 달은 구조화를 하면서 전반적인 사항들을 최대한 이것저것 좀 짜잘짜잘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훑고는 지나가자라고 하는 게 1, 2월 강의의 목표였다고 하면 3, 4월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이론들, 아무래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사항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이해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 1, 2월에는 사례 확인이 어려워요. 진도가 너무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보거나 연습하거나 그런 게 좀 어려운데 3, 4월에는 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협동학습 같은 경우에 보면 사례들, 그래서 직소 툴을 적용한 사례, STAD로 수업을 한 사례 이런 부분들을 본다든지 아니면 간해로 수업을 하는 수업 계획서, 교수 지도안 이런 사례들 같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주요 이론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그 현장 관련되는 활용하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교육부라든지 관련 그 국가 교육 관련 기관들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웹진이라든지 연구 보고서라든지 그런 데서 나오고 있는 관련 사례들을 좀 봐요. 정책 관련 사례들을 좀 봐서 좀 현장 감각, 트렌디한 부분들을 챙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글쓰기 연습을 처음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글쓰기는 1, 2월 달에도 했는데 그래서 모의고사 2번 보잖아요. 3, 4월 달에도 모의고사 2번은 봐요. 똑같이 보는데 매 챕터별로 주요 영역들에 한해서는 따로 한 단락씩 써보실 수 있는 글쓰기 연습 자료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시 답안, 서술 사례들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연습하실 수 있고 스터디에서 서로 쓰고 읽어봐주고 피드백 주고 하는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자료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강의에서 힘을 주는 포인트 자체도 1, 2월 달은 일단 전부 다 포인트였다면 3, 4월은 그래도 조금 더 중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강약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도 일단 전체 다 하기는 해요. 전체 다 하기는 하는데 그런 식의 강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조화 자료는 똑같이 드리고 그다음에 형성평가는 매 시간 똑같이 봅니다. 근데 문제는 다릅니다. 그래서 1, 2월 달이 크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았으면 3, 4월 달부터는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물어보는 항목들이 많아지게 돼서 분명히 1, 2월 달에 한 번 돌리고 3, 4월 달 두 번째 내가 듣는 건데 형성평가를 보면 왜 점수가 생각보다 덜 나오지?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비슷하고 글쓰기 자료 나가고 모의고사는 2번 보는데 우리가 1, 2월 달하고 조금 다른 것은 일단 한 번 정도는 써본 경험이 있으시다라는 걸 전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1회차 모의고사가 전체 범위입니다. 전체 범위로 들어가고 2회차 모의고사는 진도 나간 데까지 해서 또 보게 됩니다. 우리 1, 2월 달이랑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모의고사 봤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은 또 첨삭이 진행되게 되는데 첫 번째 1회차 모의고사가 첨삭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동일하게 직강 나오시는 쌤들에 대해서는 원하시는 경우 스터디 새로 짜드립니다. 요거는 이전에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매 강의마다 새로 짜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변동이 있으시면 편하게 스터디 추가로 신청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직강 나오시는 쌤들 같은 경우에 필요하신 경우
그 전화 상담 그때도 신청받아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담 기간 안내가 나가면 거기 학원에서 보통 문자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신청하셔서 궁금한 사항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교재는 아까 봤던 것처럼 기본 그 교재 1, 2월 교재랑 같은 걸 쓰고요. 부교재로 익히 인출 자료가 또 나가요. 근데 아마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 2월 달이 완전 빈칸이 나갔잖아요. 완전 빈칸이 나갔으면 3, 4월 달은 많이 채워진 자료가 나갑니다. 그러면서 3, 4월 달 기준으로는 요 정도가 인출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자료가 나가요. 그래서 조금 더 방향성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연습하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1, 2월 달에는 저희가 추가 자료가 거의 없었어요. 형성평가랑 구조화만 거의 익히 빈칸 이 정도만 나갔다고 하면 3, 4월 달에는 영역별로 특히 주요 영역별로 해서 현장 관련 활용 자료들이 프린트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면 이제 글쓰기 연습하는 사례인데 보시면 문제 기반 학습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 적합한 과제의 성격과 활동의 구성을 설명하라 라는 한 단락짜리 이런 글쓰기 자료를 드리게 돼요. 그러면 혼자 연습을 하시고 뒤에 예시 자료가 나가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글을 쓸 수 있다.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고 보통 키워드가 되는 부분들은 볼드 처리해서 드리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걸 수업 중간에 하지는 못해요. 진도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진도를 편하게 나가려면 넉 달 정도는 수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경우에는 질문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 자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사례가 되는데 뭐 교수 이론 및 공학 파트에서 학생 참여형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 방안이라고 하는 정책 자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건 사례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나온 연구 자료들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 어떤 부분들이 연계될 수 있는지 한 번씩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 챕터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 마무리하는 부분에는 진도 다 나가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정리를 하게 돼요. 이거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대입한 공동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해서 교육과정 파트에서 고교학점제 연계해서 출제될 수 있는 파트들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는지 이런 자료들을 같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비교를 하면 이제 이론의 심화 과정이 시작되는 건데 심화도 심하지만 일단은 한번 봤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리는 데서 오는 안정감이 있을 겁니다. 안정감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어렵고 이해가 쉽지 않았던 파트들을 다시 한번 보고 사례를 통해서 연습을 하시면서 조금 편하게 내 것이 되는 경험들을 하실 수 있어서 좀 편하게 그 앞으로의 진행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3, 4월 강의 전반적인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